얼마 전에 맡겨둔 물건을 찾으러 한 가게를 찾아갔는데요. 주인이 없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지 않아서 주인이 오길래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에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하고 오셔야죠 하는데 순간 내가 뭐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에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문자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만 오면 된다라는 문자를 받고 간 건데 내가 너무 문자 내용만 신뢰했나 싶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이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돌아오는 길에 점점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올라오면서 이 감정은 뭐지? 싶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제가 기다리다가 잠깐 나왔는데 오셨네요 라던가 이렇게 좀 상대방을 배려해서 얘기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럴 때 있죠. 식당이나 카페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됐을 때 직원이나 알바생이 와서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물론 당연한 통보이긴 하지만 꼭 저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또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청소하는 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접시를 쟁반에 크게 소리내서 담는다거나 무언에 나가라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죠. 반면에 손님 혹시 하시는 일이 많이 남았나요?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해야 돼서요. 이렇게 명령조의 말 대신 상대방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배려하는 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요, 너는 참 같은 말을 해도 저자의 일화입니다. 그는 말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별거 없으며 결국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제목에 끌려서 펼쳐봤는데요. 말하는 방법에 대한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같은 장르의 책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웃기는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웃음 나오는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일단 간단하게 이 책의 구성을 이야기하자면 말하는 목적에 따라서 설명하는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배려하는 말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예쁘게 말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임영균 작가의 너는 참 같은 말을 해도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나 말 실수할 때가 있죠. 특히 저는 친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단어를 좀 엉뚱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는 친구들이 그냥 알아서 해석해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거나 의미가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단어 중에 가르치다와 가르키다가 있는데요.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등 이치 등을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한다는 표현이고요. 가르키다는 어떤 방향이나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것은 그는 나에게 춤을 가르쳤다. 가르키다는 그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가 되겠네요. 그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 뭘까요? 친구는 생긴 거랑 어울리지 않게 종종 말에 영어를 섞어 쓰곤 한다. 하지만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에 간혹 잘못된 영어를 사용하는 귀여운 실수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카페에 가서 고객사에 가져갈 커피 4잔을 테이크아웃 하는데 그거 커리어에 담아주세요. 라면서 커피를 사면서 자신의 경력을 챙기는 기술을 선보인다. 커리어가 아닌 캐리어가 맞는 표현이지만 외래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간다. 가끔은 반대로 커리어를 캐리어라고 말하며 남의 경력을 짐짝 취급하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너는 왜 어학연수 안 다녀왔냐? 캐리어에 도움됐을 텐데.
물론 어학연수 갈 때 캐리어를 갖고 가긴 했는데 그저 속으로 생각하며 웃어넘길 뿐이다. 하지만 친구의 말 실수 중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다. 이 집은 냉면 맛이 틀리네. 네 생각은 나랑 좀 틀리네. 내 교환은 역시 다른 사람들 것이랑은 틀려. 이처럼 특히 다르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에 틀리다라고 말할 때면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다. 틀리다라는 말에는 꼭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할 때도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것이다. 꼭 그렇게 따져야 해?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맞춤법 강박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얼핏 보면 두 단어의 의미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두 단어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둘을 혼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다르다, 같다. 틀리다, 옳다. 다르다라는 말은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할 때 그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판단이나 비교 우위가 배제된 표현이다. 반면 틀리다는 옳지 않다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판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는 정답이고 누군가는 오답이란 뜻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틀리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혹시 저러면서 너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말에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벼르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해준다. 야, 너 앞으로 강의할 때나 뭔가 설명을 할 때 말이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용이 아니면 다르다라고 말해. A의 주장은 이런 면에서 B의 주장과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A의 주장은 B의 주장과 틀립니다. 라고 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옳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 알겠냐? 친구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잔소리한다는 듯 입술을 빼쭉 내민다. 그런 친구를 보니 혼용을 하더라도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때 친구가 이렇게 건배 제의를 해온다. 역시 넌 작가라 말하는 게 틀리네. 한잔하자.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친구의 건배 제의에 응해본다. 역시 넌 말하는 게 참 틀린 놈이야. 평소에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중에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서 너무 저자세로 혹은 필요 이상의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조금 당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오늘은 친구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다. 일본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를 초청한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몇 달간 고생한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 날이기도 하다. 그 시작은 일본에서 오는 컨설턴트를 인천공항에서 픽업하는 일이었다. 물론 그 길에 내가 동행했다. 운전기사로 말이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시간, 드디어 그가 출국장을 빠져나온다. 친구가 잔뜩 긴장한 채로 통역사에게 인사를 전한다. 죄송하지만 혹시 마스다 씨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취업 박람회 행사를 맡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바쁘신데 아침부터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째 친구가 너무 저자세다 싶어서 핀잔을 주듯이 한마디 던져본다. 야, 너 왜 그렇게 저자세야? 좀 전에 나한테 하던 싸가지는 어디로 갔냐? 뭐가 자꾸 죄송해? 아침 일찍 오시라고 했으니까 죄송한 거지. 그게 왜 죄송한 거야? 일 때문에 오는 거고 아침 일찍 와준 건 그냥 고마운 거지. 죄송한 거랑 고마운 거랑 뭐가 다르냐? 한 끗 차이 가지고 뭐라 그러지 좀 마라. 한 끗 차이 때문에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고.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 미안한데 죄송하지만 등을 남발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필요한 순간에는 사과의 말을 아껴선 안 되지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한 일이 아닌데도 죄송하다고 한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해야 스스로 불편한 마음이 사그라져서 그러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첫 번째는 괜히 우쭐한 마음이 들어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경솔하게 대하게 된다. 뭔진 몰라도 진짜로 미안한 게 있나 보네 라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덩달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상대방이 미안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 뭐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미안한 마음이 상대방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사과해야 할 순간을 제외하고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미안하다는 표현보다는 긍정의 의미를 담아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귀찮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기보다는 바쁜데 도와줘서 고마워. 식당에서 추가 반찬을 주문할 때 죄송하지만 반찬 좀 더 주세요 보다는 여기 반찬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요구를 바로 들어주지 못했을 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보다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컨설턴트를 행사장에서 배웅한다. 친구가 통역사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마스다 씨, 좁은 강의장에서 장시간 강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죄송합니.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열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간에 서둘러 말을 고친 친구에게 잘했어 라는 의미로 밝은 미소를 날려준다. 말을 전해 들은 마스다 씨의 표정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정리를 마치고 회포를 풀기 위해 소주 한잔하러 식당에 갔다. 이번에는 친구가 거하게 쏘는 줄 알았는데 또 망할 놈의 냉동 삼겹살집이다. 잠시나마 소고기를 기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밀어넣고 친구의 주문을 기다린다. 이모, 죄송하지만 메뉴판 좀 주세요. 야, 죄송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라고. 절대로 냉동 삼겹살 때문에 욱한 것은 아니다. 한뼘 서재, 지금까지 마인드 빌딩에서 펴낸 이명균 작가의 너는 참 같은 말을 해도 였습니다.